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좌장을 맡은 송위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원주에서 원래 이루어지기로 했던 이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그 젠더 포럼이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 리빙랩에 대한 이제 몇몇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빙랩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뭐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전문가와 시민,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적 경제, 이게 형성되어 있던 이제 좀 불균형한 그런 구도들을 수평적인 구도에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좀 기존의 권력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있었던 공간에서 이제 수평적인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뭐 일하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 뭐 혁신 모델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발표가 있었고, 한쪽은 좀 과학기술 쪽에 초점을 맞춘 발표, 또 한쪽은 이제 소셜 리빙 랩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양자가 결합이 된 형태로 이제 리빙 랩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론이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이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 관련된 과학기술의 활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사회적 경제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중심이 돼서 행정 조직과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6분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주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임수원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원주 한살림 이사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전사님의 조성기입니다. 오늘 신 대표님 그리고 양 교수님 발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발표인데요. 근데 특히 양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남성의 대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하나는 신 대표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언니들이 필요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자들도 어떤 때는 나이 들거나 이런 윗사람을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성도 할 수 있는 일이네 이런 생각이 또 거꾸로 들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듣는데 속으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왜 여성 리더십일까? 왜 젠더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그 전에 70년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70년대에는 그 여성들하고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70년대 초에 그 함께 했었는데 대학생 때죠. 그때 여성들은 굉장히 그 추진력도 강하고 일을 무진장 열심히 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항상 우리 같이 일을 하지만 남성보다 더 세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느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분명한데 남성성이 많은 여성분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에 70년대 초반이었던가요? 80년대 초반이었던가?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길 때 초기에 이제 양성성에 대한 개념을 그 전에 춘대 정진경 교수가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설명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춘천 사례에서 들었고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어렵지만 모두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리빙랩이 제가 이게 원주 한살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대부분은 물론 원주 한살림이 여성들의 단체입니다. 남성은 어떻게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이 이번에는 이제 남성인데 아무도 이제 사무국장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여성성이 많은 이 남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초기 한살림 시작할 때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여성 리더십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 한살림 시작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로 보게 되면은 무희당 선생님, 장일순 선생님 나오고 지주교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원주에서는 지금 원주의 원로인 김영주 선생님이 설득력인 모든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초기에 장만자 부위원장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주 한살림을 처음에 이렇게 만든 분들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 장만자 부위원장님하고 초기에 원주의 여성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말씀과 근본적인 리더십을 또 보여주신 무희당 선생님 또 지주견님 그리고 김영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움직였던 분들에 대한 어떤 공로 이런 분들을 공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되는 것이 의미 있고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나 무희당 선생님이나 여성성이 많은 남성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특히 이제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팬데믹의 어떤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대로 어떤 소비와 절제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발제에서 많이 들은 안전, 건강,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킬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데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속성은 여성성이다. 또는 그 여성성을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안 해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주에서 시작하고 있는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원주의 문제도 지금 역시 불평등 문제라거나 또 돌봄 문제라거나 기후위기 대응 의제라거나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꿔나가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 할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주신 이제 생협의 힘을 합쳐서 생협들이 노력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한번 작년에도 작은 사업이지만 실험을 해본 거는 원주생협하고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원주한살림이 함께 이 무실동에서 이제 작은 이제 생활 협동 사업을 아이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역시 큰 힘을 발하는 것은 여성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한살림에서 또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자체가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다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참여를 늘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기도 하는데 보면은 특히 여성이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가정일도 하고 또 직장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잘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슈퍼우먼으로서 이제 기능을 해야지 여성 리더십을 갖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 것도 보시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어떤 뭔가 여성 리더십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잘 찾을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또 최근에 조합원들의 어떤 활동을 보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어떤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좋겠다 그러는 차원의 어떤을 넘어서 우리 이제 생협의 경우에는 생협의 어떤 물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본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활용성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공동육아 소꿉마당 어린이집 교육이사 권현지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좀 함께 자리한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뭐 리빙랩이라든지 젠더에 관한 그런 발표를 듣게 되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특히 리빙랩 같은 경우가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 그 최종 사용자들이 직접 이제 뭔가를 참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어떤 뭐 중앙 정부 주도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라는 그런 전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춘천의 어떤 석사천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더 역동성 있게 와닿았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히 이런 시민의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혁신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면 이제 앞선 그 신하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자료를 조금 빠르게 넘어가시긴 했는데 어떤 생태적 사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제가 뭐 대충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위계적인 가부장제와는 또 다른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하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기존 권력 관계를 좀 해체하고 생태 환경을 회복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어떤 좀 들레즈가 말하는 미좀이라는 개념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항 대립에 의해서 발전하는 서열적인 구조랑은 다르게 수평적으로 덩굴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개념인데요.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 미좀의 형상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회복 주체가 되어서 뿌리줄기와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곳들이 있겠죠. 지금 뭐 소비에 관련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어떤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어떤 그 공동 육아라는 어린이집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조성기 한살림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조성기 이사장님께서도 아주 초기 공동육아 어떤 멤버 아주 초창기에 어떤 그 같이 유아교육을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멤버였어서 저번에 또 저희 어린이집에 교육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에는 사실 여성 혼자서 희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이 사회 경제 진출이 따르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요즘 늘어나고 돌봄에 대한 관심도 비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돌봄의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돌봄 노동의 처우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제 사회적 돌봄이 이제 엄마의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은 사실 그 여성이 자기 희생적으로 당연히 간주되던 이전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변화된 양상이죠. 그래서 뭐 아주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그렇게 해서 앞서서 그 성미산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시작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가족 내에서 여성, 남성, 시장, 국가, 이웃, 마을 이런 영역이 모두 참여해서 상호 간의 신뢰와 친밀성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78년도부터 어린이 걱정 모임 이제 그 조성기 이사장님도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쭉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공교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제 요 단체에서 제도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사업, 재교육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우리 아이들을 같이 잘 키우자. 근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로 돌아와 보면 원주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이제 소꿉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뭐 판교면 서곡리라는 곳에서 터전을 잡고 이제 그 동네에 모여서 또 이제 그 소꿉마당 출신
조합원들이 모여서 소금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자연을 닮은 아이들 뭐 이런 걸 슬로건으로 해서 아이들을 자연에서 뛰놀게 하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 건강한 관계를 맺자.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리빙랩과의 개념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공간을 엄마 아빠들이 수리를 하고 뭐 교사 채용이라든지 회계, 홍보, 조직 운영 이런 것들도 부모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수평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신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는 더 많은 언니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돌봄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언니들만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그 저희 소꿉마당이라든지 다른 공동육아 현장에서는 사실 언니들뿐만 아니라 오빠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젠더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성 역할, 그러니까 아빠니까 뭔가를 한다, 엄마니까 뭔가를 한다 이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위해 요리를 한다. 그럼 엄마, 아빠 누구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뭐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두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논의에서 저는 공통적으로 참여라는 키워드를 좀 도출해 보고 싶은데요. 실생활에서의 참여, 그리고 젠더 담론 내에서의 참여 그런 것들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참여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정말 뭐 많은 다양한 뭐 변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현장에서 생활 운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시고 또 어떻게 독려를 하면서 지속시킬 수 있을지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선생님께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참여의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주생협에 한 6년 정도의 이사장을 사실은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쨌든 생협이라는 협동조합에 발을 들여놨다고 보면 제가 그동안에 이게 사회적 경제 진영에서 생협 운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글쎄 원주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어딘가를 가면 모든 어떤 뭐 회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면은 여성의 자리는 항상 저 거의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다니면서 이게 여성들의 활동이 왜 이렇게 적을까? 같이 이게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라도 모계 중심의 어떤 그 사회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면 지금도 그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야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라는 게 되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그 신하영 대표님의 그 여성들의 하는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말에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되고 육아 출산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사회에서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마을에 뭔가를 이거를 동참을 시킬까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몇몇의 이게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 그런 고민들이
남성 중심인 여성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가가 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저는 리빙랩이라는 걸 전 모릅니다. 잘 아직 제가 그렇지만 우리 양진인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했던 것도 리빙랩이 하나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말이라는 게 연구하고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이렇게 써도 좋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뿌려지는 것들은 듣고서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참여를 하고 싶구나. 어떤 그 키워드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저런 그리고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저기에 같이 뭔가 해볼까라는 어떤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풀어진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제가 저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연구를 하는 어떤 그 연구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같이 이게 결합이 돼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듣고 뭐가 좋아도 실생활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정말 저는 그냥 논문의 한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지역 활동가들을 어떻게 키워낼까가 저는 더 사실은 시급한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기에 오는 건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엄마들이 처음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런 그 리빙 랩 스타일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까 조성기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작년에 짧게나마 지역에서 그 엄마들이 좀 내 마을에서 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먹을거리도 좀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동네에서 안심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을 생협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큰나무라는 어떤 교육기관 협동조합에서 그런 어떤 사업 제안을 줘서 시작을 했었는데 잘 했으면 아마 올해도 뭔가가 조금은 좀 발전된 뭔가를 기대를 했을 텐데 요즘 모든 것들이 기승전 코로나듯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서 그게 이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게 제대로 어찌되면 이게 좀 정착이 됐었으면 그 지역의 엄마들도 좀 사회와 단절된 엄마들 좀 나와서 활동가들도 일할 수 있는 엄마들을 키울 수도 있었겠다는 되게 아쉬움이 남아서 올해도 그럼 어떤 그런 비슷한 것들을 원주시가 다 한꺼번에 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원주시 무실동이거든요. 무실동만이라도 그런 어떤 변화된 무실동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 지금 계속 어떤 사업을 할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관이나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이렇게 보조가 없고 같이 협력을 안 해주면 솔직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서 조그맣게 좀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춘천의 그 석사천이 바뀐 거 보고 저는 원주천을 보면서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원주천이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진짜 그 시멘트로 다 이거를 바닥을 쳤을까라는 어떤 아쉬움만 가졌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감히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큰 충격이었고요. 우리 원주에서도 소비자들이 다 뭉치면 뭔가를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오빠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많은 언니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70 먹은 언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나이대에 따라 충분히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한 걸 가지고 실생활에 좀 접목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와 더불어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시민의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이프 이사장 김유미인데요. 오늘 그 두 분 발제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좀 보았고요. 특히 춘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가슴이 막 뛰는 듯한 굉장히 좀 벅찬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업 활동을 크게 말씀해 네, 제가 생업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한 그 여성들 좀 만나게 되었어요. 이 생업 이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제 조합원님들을 보면 보통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시간이 좀 이제 약간의 여유 시간이 나오면 생업 활동에 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때 보통은 뭐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뭐 나눔이라든가 캠페인 등의 조합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업 조합원으로서의 이제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재능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꿈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육아를 해야 하고 내가 일을 하면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특히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는 되게 시간이 빈곤자야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이를 맡기고 뭐 일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이렇게 막 둥둥거리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이제 그 원주를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엄마로서. 그러면 이 엄마들 아이를 10년 이상을 이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엄마들이 그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같이 나누게 됩니다. 꿈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또 학력도 높고 한 그런 이제 여성들이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력 단절과 고립을 겪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좀 아주 타이트하게 매여있는 직장이 아니라 좀 약간 다른 경제 분야, 그럼 사회적 경제가 그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면 원주아이컵에서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자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지금 한 3년 동안 원주아이컵은 창립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올해가 4년 차인데 한 3, 4년 그 사이에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원주아이컵 조합원님들 중에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면 발달장애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학교에 가고 나서 방과 후에는 그 나머지 시간을 치료실에 가고 이제 학교한 시간에는 엄마가 무조건 엄마나 아니면 주 양육자가 그 아이를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돌보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좀 돌봄 공간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에서 같이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돌봄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사회적 경제 공부 모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럼 지역에 어떤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지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여기 상지대학교 안에 그 발달장애 통합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그 안에서 또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들은 거기 아이들을 맡기고 나머지 그 시간에 자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낸 어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아니라 좀 큰 성공인데 왜냐하면 이 치료와 돌봄이 같이 되는 이제 발달장애 종합센터는 이제 전국 최초의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거는 뭐 리빙랩이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원주아이컵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그 여름에
굉장히 긴 장마를 겪으면서 그게 기후 위기라고 이제 다들 좀 그럼 우리는 이제 소비자 기후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제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이렇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책갈피라든가 이게 다른 걸로 재활용하는 이제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원주에서 그러면 이 어떤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뭐 재활용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재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플라스틱 방앗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앗간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도 하고 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고 하는데 좀 걸림돌이 생겼어요. 어떤 걸림돌이었냐면 뭐 그런 금형을 사고 뭐 그다음 이렇게 제작을 하고 뭐 디자인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것을 잡기가 어렵겠다. 그것은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전문가의 영역은 우리 그냥 조합원님들의 힘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리빙랩을 접하면서 그럼 이게 그냥 사회적 경제 사실은 저희는 그 경험이 사회적 경제에 있었으니까 이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은 그럼 여기 리빙랩 으로 좀 접목을 해보면 이게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와 이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저희 지금 아마 조합원님들 참여하시는 조합원님들 지금 채팅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럼 리빙랩의 관점에서 이걸 진행해보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시그널을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또 생각하는 것들 무슨 다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구들이 많은데 뭐 자전거 도로를 원주가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SRF 발전소 그런 걸 또 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조합원님 중에 폐가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신데 원주에서 있으면 계속 기침이 나고 안 좋은데 이게 저쪽 동해 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은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도 좀 우리 스스로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사장님들, 3대 생활 이사장님들 오셨으니까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연대체를 만들고 좀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아까 추천한 경험처럼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 희망적인 마음을 좀 갖게 되고요. 제가 오늘 이거 막 얘기 썼는데 요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이 그 여성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열린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고 더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자율과 평등을 지향하며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여성주의 사회입니다. 이제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해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자신의 필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연구 공동체인 리빙랩이 여성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에 둘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제 제가 포럼을 썼는데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 조합원님들마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시민들마다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내는 아까 송지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문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좀 되어 있어야 하나 시나 지자체에서 그리고 어떤 교육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5번째 발표를 맡은 농업회사 법인 1983의 김소민입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밀농사 지은 지 한 2년 됐고요. 농사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이유는 언니들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동생 너 뭐 하고 있니?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라고 해서 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경험한 것들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생이 생각하는 언니들이랑 같이 가야 하는 방향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자재료를 전공했고요. 나름 공대에서 소위 말하는 DOE, 디자인 오 익스페리먼트 뭐 이런 방식으로 나름 이제 저 농촌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농촌에 있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이제 농촌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서론에서는 뭐 소위 방탄 유리천장이라고 불리우던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역설적으로 이제 리빙랩의 영역에서는 젠더라는 이슈가 앞에 서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빙랩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툴이지, 그리고 그 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여성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 그 여성이 앞에 나와서는 형용사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2가지 사례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신하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숨겨져 있는 사례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실제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과연 이것들이 리빙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2번째로는 이제 춘천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완벽한 리빙랩 사업이 아니더라도 원주에서는 여성 청년들이 자그맣게 리빙랩 형태를 가차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리빙랩이 리빙랩에 대한 예산으로만 대응해야 되는가? 어차피 이제 지방 분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다부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 리빙랩의 툴을 가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듣고요. 같이 이제 리빙랩의 툴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제안한 것들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낸다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농촌 생활에서의 여성은 가사와 함께 영농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사와 육아와 이런 것들, 어려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농촌의 상당 부분의 식문화라든지 문화의 영역을 여성들이 많이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마을이랑 같이 했던 사업 중 하나는 70 이상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구전으로 내가 어렸을 때 뭐 먹었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미 많이 사라졌지만 그 마을에서만 있었던 음식들을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 하면 60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농촌이 많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까지는 기존의 공동체 프로그램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끗을 더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스스로 표준을 만들어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하영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밑에 잠수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끌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평가해 줄 거냐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평가와 표준은요, 기존에 없던 사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그것들 표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멀리서 없는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대신 그 음식만 잘 만드시는 할머니가 그 음식의 전수자가 되고 이제 보유자가 되고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수료장을 드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시 다큐멘테이션을 착실히 해서 이 다큐멘테이션이 대대로 좀 뭔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집에서 할머니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전통 음식 보유자로 조금 기록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사실 완벽한 형태의 소셜 리빙랩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비록 홍천의 한 마을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산촌 문화들이 굉장히 없는 상태인데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산촌 콘텐츠가 다양해진다면 자연스럽게 귀산촌을 고려한다든지 산촌에서의 농산촌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서도 도움이 되는 비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사회적 통념에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 농업인들을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아까 춘천에서 리빙랩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희도 제대로 된 리빙랩 사업을 딴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결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소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슈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귀촌을 한다거나 출산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사람이 와야지 출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안 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 지역을 주제로 한 컨텐츠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상공인 레벨의 컨텐츠라든지 혹은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컨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컨텐츠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와닿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농산촌을 해석해 보자라는 시도를 했었어요. 필요하다고는 느꼈지만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335 청년 인문 실험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실험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식대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이 사회적인 관점을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이라든지 도표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역량 강화들이 좀 필요한데 이것들이 기존의 다른 기관에서 주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사실 동기부여가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비용들을 하면서 도서도 좀 같이 읽어보고 텍스트를 좀 분석도 해보고 약간의 어떤 문서를 만드는 툴들을 스스로 좀 만들어가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좀 저희끼리의 굉장히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꿀 빨면 난 꿀 빨아. 이거는 사실 양봉을 하는 청년들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여기 밑에 썼지만 멧돼지 맛집. 멧돼지들이 가끔씩 와서 과수원을 해쳐요. 근데 이거 영농기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고 멧돼지 나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멧돼지 맛집이다. 이런 어떤 감성들을 좀 위트 있고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웃음과 재미로 좀 이렇게 도농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약간의 초기 수준의 리빙랩을 좀 가차했지만 사실 조금 더 앞으로 가려면 전문가들의 좀 특히 전문가 언니들의 이렇게 많은 지도 편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요,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하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좀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비전문가도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용어, 언어의 온도차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리빙랩에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다각화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도 도시 개념에서의 리빙랩과 농산촌에서의 리빙랩 문제는 반드시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시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의 사례는 사실상 도시에 좀 가깝고요. 농산촌 문제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충분한 사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리빙랩 자체가 사회락 사업이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내 벤처를 양성해서 한번 트라이 앤 에러를 해보고선 피보팅을 했던 것처럼 이런 소셜 리빙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툴로 혹은 루틴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공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방에서 바텀업으로 올려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올 텐데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또 리빙랩에서 좀 시작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좀 돈을 받아서 나는 혜택을 받아서 이 사업을 극복해야 돼라는 이런 어떤 수혜자로서의 관점을 스스로 우리 시민 주민들이 좀 바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앙트레프레너십 같은 개념들이 좀 도입이 되고 좀 학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대화를 제 의견을 마치면서는요. 그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이런 커머셜한 이런 대중적인 영역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2019년 그 줄리엣과 도시광고는 어떻게 마을과 시민을 바꿨을까라는 책이 이제 교보에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용어에 대한 리빙랩에 대한 이제 대중의 접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수준의 다양화된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도서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점은 글을 쓸 수 있는 학자들과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고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좀 많이 컨비네이션이 돼서 이런 도서나 콘텐츠, 영상물들이 나오는 노력들이 조금 더 지속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소연입니다. 지금 제가 토론 제 앞에 5분 토론하신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 거의 토론도 발제와 발표 수준으로 다 너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뭘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전 진짜 토론 같은 토론인. 예,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사실 앞에 5분 그 토론자분 발제 하신 2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이 워낙에 현장에서 지금 정말 리빙랩을 이끌고 계신 언니들이시다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멋있으면 언니니까 언니들이신데 저한테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리빙랩을 리빙랩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연구자인데 거의 순수한 연구자인데다가 리빙랩 자체도 저도 지금 저야말로 정말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지점들 위주로 좀 질문을 하는 형태의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의 그 질문과 토론에 앞서서 앞선 그 2 발표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5분의 그 토론자분들의 말씀만으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네,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일단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2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각각 궁금한 지점들 위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신하영 대표님, 신하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일단 2분이 신하영 선생님과 양진현 선생님의 양준희 교수님 2분 발표가 굉장히 한 분은 그러니까 신하영 선생님은 상당히 좀 이론적인 거를 시도하셨고 양준희 교수님 발표는 정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성이 잘 된 것 같고요. 일단 신하영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왜 김소민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리빙랩에 대한 어떤 더 연구도 더 필요하고 이론화나 이런 분석도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 포럼이라든지 여러분들을 그 선생님들께 좀 배우려고 하는데 저보다 사실은 조금 훨씬 더 먼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하영 대표님이 이런 이론화 작업을 해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발표 자체 내에서 리빙랩과 리빙랩의 젠더 문제 혹은 여성 참여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이론화를 아직은 이 발표에서 보여주시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론화가 필요한지
경제이에 대한 그런 논의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역시 그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리빙랩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뭐 사회적 경제라는 뭐 분야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현장에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뭐 돌봄이라든지 뭐 그런 영역들에서 역할을 해 오셨고,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나 뭐 리빙랩이라는 어떤 뭐 툴 내지는 뭐 그런 용어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이 해 올 텐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이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문제의식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뭐 어떤 뭐 디테일한 뭐 이런 이론적인 문제들은 조금 차치하고, 일단 그 발표에서 언급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회적 경제 연구에서 뭐 젠더 내지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빙랩은 아니지만 리빙랩에 대한 뭐 여성주의적 분석은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하영 대표님이 아마 앞으로 더 해주실 것 같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사회 경제라는 어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은 정말 잘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지금까지 논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약간 신하영 대표님이 뭔가 이 약간의 그 긴장 관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좀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김주한 그 연구라든지 이런 거 언급을 하시면서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하여튼 좀 선행 연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사실 이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뭐 리빙랩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뭐 생협이라든지 막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그 학계에서 좀 발표를 하거나 좀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제가 본격적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 약간 이제 인문사회학 관련한 그런 학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아주 딱 첫 반응이 이건 굉장히 기존의 어떤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본질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젠더 본질주의 약간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돌봄, 살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해왔던 그 영역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여성성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리빙랩 사례라든지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졌을 때 결국에는 기존의 돌봄 살림이 여성이 하던 영역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성이 잘하니까 그리고 여성이 그런 돌봄과 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는 그 시도신가요? 혹시 주최 측에서?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앞에서 왜 왜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을 갖춘 남성 뭐 그런 논의들과 함께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능하다면 이제 발표해 주신 신하영 선생님의 고민 내지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진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그 저의 그 코멘트는 서로 토론을 하자면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그냥 재밌게 봤던 거는 우선은 그 상상 테이블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테이블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테이블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혀 어떤 기존의 단체로 묶여 있지 않았던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게 발전하고 해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신 거라서 이거는 조금 뭐 리빙랩과 그러니까 오늘의 이 포럼의 문제의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과학기술 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인간이 아닌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테이블도 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재밌게 다가왔고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젠더와 관련한 오늘 포럼 주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앞에서 이미 다들 좀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준일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중간 언급을 해주셨죠. 뭐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여성의 역할들이 이 단계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표하신 그 이미지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초기에 상상 테이블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 테이블이 차려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좀 많아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남성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예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소위 전문가나 뭐 행정의 공무원 이런 분들은 또 주로 남성이신 것 같고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왜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양한 주제들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뭐 아동 청소년 문제, 뭐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여성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는 하지만 이 여성도 어떤 그 특정 어떤 여성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뭐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는 어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로 보자면 그런 어떤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세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토론해주신 뭐 김소민 대표님도 뭐 여성 청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여성 청년들은 아마 이 테이블에 없었던 건지 뭐 요런 그래서 조금 아마 이거는 지역적 특성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조금 지역적 특성과 관련한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참여한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었고 뭐 다른 그러니까 남성들은 또 어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발표에서 보여주신 이 그림이 제 눈에는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아까 뭐 이렇게 약간 그 어떤 뭐 긴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으셨냐 뭐 이런 토론자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특히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리빙랩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문가와 시민의 만남이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전문가주의를 약간 이렇게 버린다라거나 이 전문가주의와 이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약간 이게 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수님의 사례 경험 속에서 꼭 이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신 걸 다 통틀어서도 이 리빙랩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어떤 전문가주의가 초래하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고 어떻게 해소가 되셨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은 그 젠더 연구자라서 그 젠더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건 전 조금 다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그 리빙랩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아까 이제 여성 본질주의를 얘기했던 돌봄이며 이런 영역, 환경이며 이런 영역, 이건 이제 여성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전문성이 논의되는 영역들은 주로 남성들이 지배해왔던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빙랩에서는 이 시민성과 전문성이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결합이 되는, 물론 이제 그걸 주도하는 부분들이 여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로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이 다 이루어졌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그리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발표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을 또 얘기하는 형태로 그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자들 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행복했고요. 화려한 백조 아래는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열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진행을 했던 3개월의 그 구간구간별의 그 갈등과 문제 해결은 또 소설 한 권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리빙랩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석사천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석사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냈을 때 모두가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과 지극히 사회적인 게 접점으로 만날 때 리빙랩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명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명의 실행팀이 있었고 167명이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의 갈등은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석사천이 바뀐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론의 제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간다면 갈등은 필연적인 거지만 리빙랩의 아주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익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이익이 있고. 아까 소셜 리빙랩이라는 그 리빙랩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하죠. 생활 실험실인데 나의 생활 실험실, 너의 생활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 실험실이어서 소셜 리빙랩인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고 사회복지 전문가예요. 그런데 저는 전문성을 내려놓지도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중재와 조정 갈등이거든요. 시민들과 제가 또 이제 강원대학교 내에 산림환경과학대학이 있어요. 예, 여기 원예 전문가, 건축 전문가, 예, 그리고 수질 전문가들이 모두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연결하는 거를 원예 클래스를 통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모두 참여를 해주셨고 참여를 한 분들에 한해서 분양을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지금 평생교육원에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저는 제도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사회복지사지만 사실 하청법은 몰랐거든요. 공부를 했어요. 아까 그 남성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경관과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시청이 굉장히 그런 과들이 남성 편향적이더라고요. 이정혜 주무관이라고 여성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법도 저는 좀 새롭게 배웠고요. 그런데 강점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못 받던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받았잖아요. 설득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설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분들의 강점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제도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협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아군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저한테 네가 그런 걸 알 수 있냐? 하정법 아냐? 이거 해도 되냐? 이럴 때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 자세로 얘기했고 그분들에게 공을 던졌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설명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진 자원을 같이 넣을 때 리빙랩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주의와 이 시민성은 별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시민 개개인도 전문적인 분이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원예만 해오신 집안에서 뭐 꽃만 가꾸시고 뭐 나무만 가꾸셨다는 분들 계셨거든요. 우리 사진에 보면 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세요. 정말 많은 기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문성과 신비성이 서로 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제가 그렇게 역량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연구자였거든요. 리빙랩을 통해서 내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연결할 수도 있구나. 저 스스로에게도 역량 강화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앉아있을 수 있게 됐잖아요. 저한테도 큰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가와 전문가와 시민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리빙랩은 그렇게 저는 좀 해결을 했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결과적으로 저는 제도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민정원을 마치고 나서 경관과에 지금은 녹지공원과가 되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제안을 해서 지금은 매년 예산이 잡히고 시민들로부터 계속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시민정원, 시민 텃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가장 재밌었던 건 춘천시장님이 이재수 시장님이신데 이 사업을 꿈꿔왔던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 부분에 예산 지원에 있어서 큰 약속도 주셨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던 그러니까 시민 아이디어가 제도화되고 또 시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춘천이 발족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 167명이 그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생각보다 굉장히 시작은 미약했는데 그 결과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는 중간에 윤활유를 넣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는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던지고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지막 토론을 주셨던 선생님, 제가 되게 임수원 선생님 발제문 읽으면서 그 토론문 읽으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왜 여성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냐. 저는 리빙랩을 젠더로 바라보고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문제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여성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고 사실 저의 좋은 친구들은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167명 중에 정말 3분의 2 이상이 여성분들이었는데요. 1인 가구 여성, 젊은 여성부터 80세 어르신까지 계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구나. 도시숲 춘천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여성 힘을 드러내지 않았어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연구자로 일하면서 저도 많이 참 힘들었거든요. 여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길에서 만난 좋은 언니들은 제가 리빙랩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 과학기술 전문가는 어디에 있냐라는 마지막 퀘션을 주셨는데 리빙랩은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과 원예기술가들, 행정 전문가들도 모두 같이 참여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표를 나눴잖아요. 뭐 한 평씩 나누고 또 원예 기술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한테도 참 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성을 볼 때는 조금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과학화돼서 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도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발제문을 제가 두고두고도 앞으로 리빙랩 공부하면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신하영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의 호칭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네요. 네. 사실 이제 호칭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리빙랩 방법론이라는 그 측면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디지털 사회혁신이나 사회혁신 관련해서는 연구를 계속 해오다가 리빙랩 분야는 최근에 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임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자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칠게
입학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젠더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 세력화라든가 여성 조직화 그리고 그 여성의 대표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여성 쿼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인데 그것들을 지금의 리빙랩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가시화하고 의미화하는 데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들의 어떤 세력화 혹은 우리가 나쁜 의미로 여성화라고 쓰는 그 주변화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왜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젠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사회적 경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여성주의 하시던 분들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대안적인 경제 체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무급화되면서 여성의 노동 자체가 여성의 활동 자체가 평가절하하던 것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많은 형태의 마이크로 펀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이 오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정의적인 측면, 가치로운 측면만 부각되다 보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 자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그 부가가치, 본연의 가치가 없고 누군가가 인정해줘야지만 누군가가 정의롭다고 인정해줘야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거에 또다시 경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토론문에서 지적하셨던 그 난처함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하다고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만 너무 부르짖다 보면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 후순위가 됐을 때 너무나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빙랩에서도 저는 이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그 김소민 대표님께서도 여성 뭐뭐뭐가 붙었을 때 그 위험함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그게 도와서 우리가 그걸 쓰는 것 뿐이지 여성이라서 굳이 이게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절하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그 긴장감 유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앞에서 말씀하셨던 토론자분들이 질문 중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결국엔 답일 거로 생각하고 그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숫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때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말 시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 그 리빙랩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지역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에 주인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엔드 유저인 거죠. 시민이고 주민이 주인일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 것처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꺼내드는 것이 기존의 전문가주의 중심의 과학기술 방법론과 리빙랩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 그랬을 때 여성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장애인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젠더 관점의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토론하신 분들도 생물학적인 여성을 그냥 많이 늘리는 것만이 젠더 관점의 리빙랩이냐 아니면은 여성성만 강조하는 것이 리빙랩의 젠더 관점의 발전이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어떤 진짜 가치로움이라는 것은 소외된 것들을 드러내고 소외된 것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칙을 서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참여를 늘리는 관점에서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동의 참여를 늘리고 장애인의 참여를 늘리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쓰실 수 있는 용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 노인분들이 진짜 가는 그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는 포럼에 오는 그 시대에 있는 그 세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만 오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과다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있는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젠더 관점의 리빙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지은 박사께서 토론을 해주시죠. 예. 이거 좀 내려주세요. 공유 중지, 아니 공유 중지를 하고요. 예, 제가 먼저 토론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2021년도 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목진 언니들이 그동안 그냥 그 말 만들기 그리고 지역 활동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언니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김요미 이사장님을 뵈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김요미 이사장님이 봤을 때에 너무나도 저는 훌륭하고 저는데 생년만으로 아이콘만으로 한계를 짓지 마라. 정말 좀 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더 만들어가는 것에 역할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모든 저희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하영 박사님하고 저하고가 이걸 시작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젠더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어르신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그리고 아이의 문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모두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매트릭스의 네오가 중년의 백인 남자, 잘생긴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도 다 그 네오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김영 선생님일 수도 있고 신하영 박사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고 거기에 젠더가 들어간 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어찌 보면 우리가 말했던 전혀 별개의 대조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어찌 보면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아까 저는 김요미 이사장님 했던 말씀 중에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거는 발달 장애인인데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원주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 제가 왜 원주에 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만드는 다른 데서 해보지 않았던 것이 원주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정말 강원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원주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제가 모셨던 거고요. 저는 이 리빙랩과 젠더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여성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의 여자들의 수가 몇 명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정말 평범한 언니 저같이 수다스럽고 뭔가 했던 사람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지켜야 될 때는 슈퍼우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저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멋진 언니들이 혹시라도 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렇게 멋진 언니들이 역할을 했을 때 저분들은 스타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꽃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뭔가든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그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시작하면서도 몇 번을 제가 울컥하고 내가 감히 젠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송희지 박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 리빙랩을 하니까 여성들이 정말 또 달리 보이더라. 그리고 다 스타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 언니들이 얘기를 하더라. 리빙랩은 언니들의 작품이라고 해주면서 정말 저는 우리 송희지 박사님 같은 분이 젠더 포럼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발표를 하면서도 우리 송희지 박사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원주에까지도 다 그 좌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줄게. 저는 송희지 박사님이 아까 조승기 이사장님이 말씀했는데 여자만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런 이사장님이 있다라는 거가 리빙랩이 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언니 오빠
저는 그런 송혜지 박사님이 큰 오빠처럼 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가 역할일 것 같아서요. 오늘 젠더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그 내년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년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